자, 여러분. 작도의 시간입니다. 이 작도가 뭐야? 작이 뭐야? 아, K-pop 데몬 헌터스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하면서 작도가 뭐냐고 얘기하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 작도가 뭐야? 작이 뭐야? 작. 글작. 지을작. 작자. 작가 할 때 작자야. 작이. 그러면 도는 뭐겠어? 뭐야? 그러니까 도형할 때 도자가 뭐야? 뭐야? 그림 도자야. 그림 도자. 그럼 이 작도는 뭐야?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림을 그리는 행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형이에요 라고 하니까 도형을 그리는 방법을 공부하는 단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작도를 할 때 이제 도형을 그리는 방법이니까 도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도구. 어떤 도구가 필요하냐면 좀 특이하게 눈금 없는 자와 눈금이 없어야 돼. 사실 눈금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금을 무시하는 거야. 왜 눈금을 무시하냐면 자라고 표현을 하면 애들이 무조건 길이를 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눈금 없는 자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 목적. 쓰임이 있다 이 말인 거야. 알겠지?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가 필요하면서 이 두 가지 도구를 이용하여서 도형을 그리는 것. 그것을 작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가 어떤 쓰임이 있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눈금 없는 자는, 얘들아, 이 자는 반듯하게 직선을 그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눈금 없는 자의 쓰임은 맞아요. 선분을 그리는 부분에 있습니다. 혹은 점끼리 연결하는 거. 왜? 일직선으로 예쁘게 반듯하게 그어야 되니까. 알겠지? 그럴 때 쓰는 거야. 길이를 잴 때 써? 안 써? 눈금 없는 자의 쓰임은 길이를 재는 쓰임이 아니야. 왜냐면 길이를 재는 거였다면 그냥 자라고 얘기를 했겠지. 왜 눈금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겠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도구는 컴퍼스라고 하는 도구인데 컴퍼스가 바로 측량의 쓰임이 있습니다. 측량 뭐 측정. 무슨 말이야? 길이를 재거나 각의 크기를 재는 데에 사용하는 것을 컴퍼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이해됐습니까? 대답 안 해요? 네, 그래서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의 쓰임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작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 작도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도형을 그리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순서. 그래서 어떻게 도형을 그려야 하는 것인지 어떨 때에 컴퍼스를 쓰고 어떨 때에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 선분끼리 연결을 하는 것인지 그거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거고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 우리 2학기 중간고사에 나오는 범위란 말이에요. 그때 무조건 순서 가지고 나와요.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뭐 다음 순서에 써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무조건 외운다. 외우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작도는 뭘 배울 거냐면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어. 어차피 이제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로는 뭘 하는지 얘기를 했으니까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여러분, 선분 A, B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자, 얘들아, 요 선분 A, B를 요 종이에다가 옮겨서 그릴 거야. 그러니까 요 선분 A, B랑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도형을 종이에다가 옮길 거예요. 그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도.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첫 번째 스텝은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 임의의 직선 하나를 쭉 그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스텝이야.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 반듯하게 직선 하나를 그어줍니다. 자,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어줘요. 여기를 A-라고 할게. 점을 하나 찍어줘요. 그래서 점을 하나 찍어주고 세 번째 스텝은 뭐냐면
세 번째 스텝은 컴퍼스가 뭐라 그랬어요? 측량하는, 측정하는 도구라 그랬지. 그래서 컴퍼스를 이용해서 컴퍼스가 없어. 컴퍼스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바늘과 뭐가 있어? 연필이 있지. 그리는 부분이 있지. 그래서 컴퍼스를 자유자재로 벌릴 수 있잖아. 바늘을 한쪽에 두고 벌려서 이 벌어진 정도가 의미하는 게 뭐야? 요 벌어진 정도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렇지. 길이야, 길이. 선분 AB의 길이야. 그럼 나는 이미 한 점을 여기다 잡아놨지? 그럼 이 벌어진 정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늘을 A에다가 두고 원의 일부를 그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세 번째 스텝이에요. 얘를 벌어진 거를 갑자기 여기다 데려오면서 얘를 갑자기 좁게 만들면 돼, 안 돼? 안 돼. 똑같은 걸 데리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컴퍼스를 벌려서 AB를 측정하시고 그 측정한 다음에 내가 이미 한 점을 잡아서 원의 일부를 그대로 그려놓습니다. 그럼 원의 일부를 그리는 것까지가 스텝 3야. 컴퍼스는 어차피 원래 원을 그리는 것이니까. 그럼 스텝 3가 왔어. 그럼 스텝 3를 그리는 중에 뭐가 왔냐면 교점이 생겼어요. 맞습니까? 이 교점을 이제 B'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네 번째 스텝이 있어요. 네 번째 스텝은 무엇인가? 나머지 쓰잘데기 없는 부분을 지워주면은 네 번째 스텝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요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요 선분 AB의 길이가 예를 들어 10cm였어. 근데 우리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해서 똑같은 10cm짜리 선분을 여기다가 데리고 와서 그렸다. 요런 게 표현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대로 이제 정석대로 순서 설명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눈금 없는 자를 사용해서 직선 L을 긋고, 맞지? 선생님이 L 왜 그었어? 나 여기다가 똑같은 그 선분 데리고 올 거야. 위치를 설정을 해준 거야. 그래서 L을 긋고 그 위에 점 P를 잡는다. 여긴 P라고 나와 있지만 선생님은 여기 A 다시라고 적어놨어요. 그죠? 요 점이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스텝, 컴퍼스를 사용해서 AB의 길이를 잰다. 밑줄 치세요. 길이를 잰다. 길이를 재는 게 자야 컴퍼스야. 컴퍼스야, 그지? 그거에 자꾸 집중을 하세요. 자, 3번. 점 P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AB 원을 그려 원의 일부를 그리는 거야. 또 원 다 그리는 거 아니야. 원의 일부를 그려서 직선 L과의 교점을 Q라고 한다면 PQ가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AB의 길이를 작도하는 부분이었다. 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돼요. 자, 요렇게 가장 기본적인 길이가 같은 선분을 작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야? 가계 작도예요. 크기가 같은 가계 작도. 크기가 같은 가계 작도입니다. 자, 어떤 도형이냐면 우리 각을 하나 선생님이 임의로 그리겠습니다. 각 AOB. AOB. 요 각을 얘들아 여기다가 또 이제 여기 종이가 이렇게 있어. 요 종이에다가 똑같이 작도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데려온다. 이런 표현이야, 얘들아.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직선 L. 그러니까 나 각을 여기다가 옮겨올 거야. 그럼 나 어디다가 옮겨올 거냐면 대충 요 어딘가에다가 내가 각을 옮겨올게. 요게 첫 번째 스텝이야. 그럼 이 첫 번째 스텝을 할 때 필요한 도구는 눈금 없는 자. 눈금 없는 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미 한 점을 잡아놓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를 이제 P라고 잡아놓을게요. P. 요까지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책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있지. 점 5를 중심으로 적당한 원을 그려 뭐 블라블라 나와있지만 그 첫 번째 스텝 전이 저 직선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요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스텝 전이 저게 그려져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는 두 번째 스텝은 요거예요. 두 번째 스텝은 이제 각의 크기를 재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각의 크기를 재야 되니까 컴퍼스가 필요해요. 두 번째 스텝에서는. 컴퍼스는 뭐라고 했어? 바늘과 연필이 있다 그랬지? 그럼 적당한 크기로 벌려놔. 임의로.
이 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의 교점이 필요한데 이 컴퍼스를 적당한 크기로 벌려서 얘들아 요 바늘을 하나 여기다 둬. 그래서 적당한 크기, 막 엄청 크게 하면 오바지.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해놓고 이 각을 그리는 반직선에 교점이 그려지게 원의 일부를 그리세요. 컴퍼스를 적당한 크기로 돌려서 원의 일부를, 바늘을 여기다가 두고 원의 일부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얘를 막 오바스럽게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인 거야. 랜덤하게 너네들이 원하는 만큼. 그래서 원의 일부를 그렸어. 요까지가 두 번째 스텝. 그럼 두 번째 스텝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게 이거야. 원 O를 중심으로 적당한 원의 밑줄 치세요. 적당한 원에 밑줄 치세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적당한 원을 그렸더니 여기에 교점이 생겼어. 지금 책에는 여기를 P라고 쓰고 여기를 Q라고 써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는 여기를 뭐 C라고 두고 여기를 D라고 둬볼게요. 이 교점이 생겼잖아요. 각을 이루고 있는 반직선과 교점이 생겼는데 그 교점에다가 점의 이름을 붙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요 행위까지 되어 있는 게 두 번째 스텝인 거야. 요까지 이해됐어? 그럼 얘들아, 내가 지금 컴퍼스를 적당한 크기로 벌려서 원의 일부를 그렸지. 그럼 그 컴퍼스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해. 그대로 유지해서 내가 여기다가 각 옮겨올 거야 라고 하는 곳에 바늘을 두고 그리고 나서 또 원의 일부를 여기다가 그려주세요. 요렇게. 이게 세 번째 스텝.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적당한 크기로 벌렸는데 이거를 또 조절해서 여기다가 마음대로 그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 사이즈 그대로 유지하면서, 왜? 나는 여기랑 여기를 데리고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다 놓고 원의 일부를 그리는 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세 번째 스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반직선을 통해서 반직선이 벌어지면 되는 거지. 그럼 벌어져야 되는 위치를 세팅해야 되는데 이제는 컴퍼스를 데려오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건 안 움직였지만 이제 벌어진 정도를 구하기 위해서 컴퍼스를 조절하세요. 요 사이즈. 이해됐어? 요 사이즈가 의미하는 거. 내가 지금 컴퍼스를 벌려서 요 사이즈를 딱 잡았는데 요 사이즈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가 바로 각의 크기야. 벌어진 정도. 그럼 요 사이즈를 측정해서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교점 얘 있죠? 3번 그었을 때 교점에다 바늘 두세요. 교점에다 바늘 두시고 또 원의 일부를 여기다가 그리는 거야. 이해됐어? 다시. 자, 원의 형태가 뭐냐면, 컴퍼스의 형태가 뭐냐면 각의 벌어진 정도를 측정한 거야, 우리가. 각의 벌어진 정도를 측정해서 여기다가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여기다가 원의 일부를 여기다 그리는 거야. 그럼 교점이 생겨, 안 생겨? 교점이 생겨. 원의 일부를 그렸으니까. 그럼 이 교점이 바로 뭐냐면 교점과 이 점 P'을 눈금 없는 자로 연결하잖아요. 그럼 요 사이즈가 요 사이즈랑 똑같은 각이 된다 이 말인 거야. 순서 이해됐어? 맨 처음에는 적당한 원을 그려. 적당한 원을 그려서 내가 여기다가 각 그릴 거야. 그 위치에다가 표시를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컴퍼스를 이용해서 벌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거야. 벌어진 정도. 알겠어? 처음엔 적당한 원이었고 두 번째는 뭐라고? 벌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거.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책에 나와 있는 거대로 1번 O를 중심으로 적당한 원을 그려 반직선과의 교점을 P라고 하고 반직선 OI와의 교점을 Q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점 A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5P인 원을 그려서 반직선 AB와의 교점을 D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D였단 얘기야, 얘들. D. 그럼 요 교점을 두고서 이제 벌어진 정도를 측정해야 되니까 세 번째 스텝에서 컴퍼스를 갖고 와서 너한테 벌어진 정도를 재보자. 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구하는 각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를 하면 얘들아 뭘 더 활용하기가 편하냐면 평행선을 작도할 수 있어. 평행선을 어떻게 작도할 수 있을까? 평행선의 성질이 뭔데? 아니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건 정의야. 평행선의 성질이 뭐야?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다야. 그치? 그럼 각의 크기가 같은 걸 작도해버리면 평행선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지. 각의 크기가 작도가 됐으니까. 이해됐어요? 그게 여러분들 책 33페이지에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서로 평행합니다. 혹은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서로 평행합니다. 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었다. 넘어가실게요. 이번엔 삼각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삼각형 ABC. 세 번째는 삼각형 ABC에 대한 내용이야. 삼각형이라고 쓸까? 얘들아, 어떤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해? 지금 여기 책에서는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얘들아, 삼각형이라고 하는 정확한 정의는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우냐면, 다각형 단원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세 개의 변으로 혹은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다각형, 그걸 삼각형이라고 얘기해요. 다각형이에요. 삼각형 ABC는 각각의 꼭지점의 이름을 A와 B와 C라고 잡아놓고 삼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도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당연히 꼭지점 3개 있고요. 당연히 각 3개 있고요. 당연히 변 3개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들아 각 A를 기준으로 각 A랑 마주보는 변이 있습니다. 마주보는 변이 누구냐면 여기가 마주보는 변이지. 맞아 안 맞아? 여기가 마주보고 있는 변이야. 그래서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변이라고 표현해. 뭐라고? 대변. 그럼 얘들아 선분 AB가 있다? 선분 AB랑 마주보고 있는 각이 있어요. 선분 AB랑 마주보고 있는 각. 그럼 우리 얘는 뭐라고 얘기할까? 대각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그럼 질문 각 B의 대변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변 AC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 BC의 대각은 누구입니까? 변 BC의 대각은 각 A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각형 ABC는 우리는 중등 과정에서 올라와서는 기호를 써서 나타낼 수 있어요. 삼각형 ABC. 선생님 그럼 사각형도 저희가 이렇게 쓰면 되나요? 맞아요. 이렇게 쓰면 돼요.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삼각형 ABC는 이제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약속해서 그릴 수가 있고 대각과 대변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삼각형은 변이 몇 개 있다 그랬어? 3개 있다 그랬어. 그래서 그 삼각형은 변의 세 변에 따라서 어떤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 있냐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에 합보다 짧아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세 변 사이의 관계가 무조건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지만 삼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왜요? 가장 긴 변이 가장 길면 안 되나요? 가장 긴 변이 가장 길잖아 얘들아? 가장 긴 변이 가장 길면 나머지 두 변의 합이 짧은다고 했을 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알겠어? 그래서 무조건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짧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게 삼각형이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삼각형의 작도. 얘들아, 이 삼각형의 작도 파트는 다 똑같아요. 변 작도할 수 있죠? 그리고 각 작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작도를 할 수 있는지를 구분짓는 게 제일 중요해.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그중 첫 번째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뭐 혹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이 얘기야. 근데 그 세 변의 길이가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짧다라는 길이가 주어졌을 때만 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냐면 세 변의 길이가 이런 식이야. 첫 번째 변은 3cm. 두 번째 변은 5cm. 세 번째 변은 6cm.
이런 식으로 가장 긴 면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짧게 되어 있을 때에만 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1cm, 2cm, 3cm 삼각형 그려줘 라고 얘기했어요. 삼각형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져. 1cm, 2cm, 3cm는 삼각형 안 그려져. 왜 안 그려져? 그치, 가장 긴 변의 길이랑 나머지 두 변을 비교했는데 똑같잖아. 그러면 삼각형 안 만들어져. 알겠지? 그러면 이럴 때는 삼각형을 작도할 수 없어요. 이러면 돼요. 근데 거의 이런 문제 안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작도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작도를 하냐면 눈금 없는 자를 갖고 오세요. 스텝 1. 눈금 없는 자를 갖고 와서 나 여기다가 삼각형 그릴 거야. 위치를 먼저 정해줘. 나 여기다가 삼각형 그릴게. 그래서 이미 한 점 A를 잡아요. 그럼 제일 먼저 컴퍼스 두 개를 이용해서 컴퍼스 두 개를 컴퍼스 하나를 이용해서 뭐 한다? 6cm를 측정합니다. 벌려주면 6cm를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이만큼 6cm를 측정해서 여기다 이미 한 점을 잡았으니까 원의 일부를 여기다가 그려요. 원의 일부를 여기다 그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교점 B가 되는 거야. 그럼 A에서 B까지의 길이는 무엇인가? 6cm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또 컴퍼스를 갖고 와서 이번엔 5cm를 벌려요. 여러분. 5cm만큼 컴퍼스를 이용해서 벌렸어요. 벌려서 여기 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원의 일부를 여기다가 어디다가 이렇게 그려놔. 5cm.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원을.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5cm의 원의 일부를 이렇게 그렸어요,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은 마지막 라스트 누굽니까? 맞아요. 3cm 왔어요. 3cm 또 이만큼 벌려요. 이만큼 벌려서 이제 이번엔 여기다 와요. 그럼 여기서 바늘을 놓고 3cm의 일부를 여기다 원의 일부로 그려. 얘가 3cm의 원의 일부야. 그럼 교점 있어, 없어? 파란색 원 두 개의 교점 여기가 생겼지? 그럼 얘가 이제 C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그렇죠. 뭘로? 눈금 없는 자로. 그래서 얘 연결, 얘 연결. 나머지 쓰잘데기 없는데 지우면 삼각형 ABC가 작도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순서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해봐. 내가 이걸 똑같이 그리려면 어디다가 그릴 거야 라고 표시를 해놔야 되고 점이 있어야지만 선분으로 또 끊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이해됐습니까? 요게 삼각형의 작도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작도 가볼게요. 이제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요거 지우고.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 선생님이. 작도는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닌데 순서를 안 외우는 친구들은 어려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두 변과. 두 변과 뭐야? 기억나는 사람? 맞아요. 두 변의 길이와 그 낀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요걸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변은 어떻게 주냐면 두 변은 한 5cm, 6cm로 가봐. 두 변은 5cm, 6cm 이렇게 줬고 한 각을 70도로 줄게. 한 각을 70도. 얘들아 이거 지워도 돼? 이거 지운다? 아우 더러워 출판이. 한 각을 70도로 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기 한 각인데 그게 끼인 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끼인 각이라고 준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5cm랑 6cm랑 70도가 같이 붙어 있는 거야. 마치 이런 얘기. 6cm, 5cm, 여기가 70도. 이런 얘기인 거야. 알았지? 자, 이제 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또 이제 마찬가지로 나 여기다가 삼각형 그릴 거야. 위치를 먼저 세팅해줘. 나 여기다 먼저 삼각형 그릴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뭐해? 기준점 하나 줘야 되지. A 잡았어. 이게 스텝 1. 두 번째 스텝은 무엇일까? 책 보지 말고 이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봐. 두 번째 스텝은? 당연하지. 길이를 잴 거야. 나 그럼 6cm가 만만하니까 6cm 컴퍼스를 이용해서 벌려주고 여기다가 점 찍고 원의 일부 여기다 그리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의 일부를 여기다 그렸어. 이게 두 번째 스텝. 그럼 여기 교점 생기지? 이 교점이 뭐야?
B라고 두시고 A에서 B까지의 길이는 6cm야. 6cm 하나 작도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5cm 할게요. 안 돼요. 왜냐면 5cm를 내가 뭐 여기다가 5cm, 여기다가 5cm, 5cm는 엄청나게 많이 그릴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각을 옮겨와야 돼. 각을. 그럼 각을 어떻게 옮겨와? 각을 어떻게 옮겨냐면 적당하게 벌려. 컴퍼스를 적당하게 벌려놓고 원의 일부를 여기다 그려. 아, 미안해. 쏘리. 얘를 옮겨와야 되니까. 여기서 적당하게 벌려서 얘를 먼저 측량해야 되니까 여기서 원의 일부를 그려. 그럼 여기가 원의 일부가 여기 이렇게 그려졌잖아. 맞아? 그럼 그려지면 여기 교점을 표시해 놓으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그럼 그 벌어진 부분을 움직이지 않고 A라고 하는 점에 와서 똑같이 원의 일부를 그려놔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빨리 기억해봐. 각의 크기를 측정해야지. 각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해? 이 두 교점대로 다시 벌려놔. 이 두 교점대로 다시 벌리고 여기 교점 있었어 없었어? 얘를 여기다가 데려오는겨. 요렇게. 돼요 안 돼요? 데려오면서 여기다 바늘 놨지 여기다가 원의 일부 그리는 거야. 여기다가 원의 일부 그리는 거야. 됐어요? 그럼 교점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여기 생겼어요. 그럼 이제 얘랑 얘를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 쭉 연결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누구 남았어? 5cm 남았어. 그럼 5cm는 더 쉽지. 또 벌렸어. 바늘 여기다 댔어. 바늘이 빨간색이었지. 바늘 여기다 댔어. 5cm 여기 왔어. 5cm의 원의 일부를 그렸어. 여기다 그렸어. 그럼 교점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 여기 생겼지 그치? 자 그럼 얘들아 이제 라스트 요 교점 생겼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몇 센티미터? 5cm. 그럼 이제 삼각형의 완성 단계가 다 왔어. 이제 마지막에 뭐 하면 돼? 요 점과 B점을 뭐? 연결. 요 점과 B점을 연결하면 게임 끝납니다. 그래서 쫙 연결. 그래서 삼각형이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의 크기를 알게 됐을 때 삼각형이 완성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 돼. 이거를 봐봐.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 직선 L을 긋고 그 위에 길이가 A인 BC를 작도하고 반직선 BC를 한 변으로 하고 각 B와 크기가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절대 못해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고 시뮬레이션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야. 이거 달달달 못해요. 선생님도 못해요.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해서 막 얘를 막 밤새 이거 외우고 그럼 내용이 달라지면 어떡할 건데? 알파벳 순서가 달라지면 어떡할 건데? 알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선생님이랑 어떻게 그려갔는지 그걸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삼각형 작도를 해볼 건데 세 번째 삼각형 작도는 뭐냐면 한 변의 길이와 말해봐. 그 다음 뭐야? 두각? 그냥 두각? 그렇지. 그 양끝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변의 길이는 6cm. 내가 생각보다 6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나 보네. 왜 이렇게 6? 한 변은 6cm. 나머지 한 각은 70도. 나머지 한 각은 80도.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제 작도해볼게요. 이제 또 이제 생각해봐. 책 보지 마시고 시뮬레이션을 그리는 거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나 여기다가 삼각형 그려줄 거야. 그럼 직선 하나 L을 그려. 눈금 없는 자로. 그래서 이미 한 점 A를 잡았어. 잡았지? 그 다음 뭐 한다? 6cm 작도한다. 지금 이제 바로바로 나오는 거잖아. 말로. 그러니까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컴퍼스를 두 개를 벌려서 점을 찍고 여기다가 원의 일부를 그립니다. 원의 일부를 샥 그렸어. 그럼 교점 나왔어 안 나왔어? 교점 나왔어. 여기가 B야. 그럼 얘들아 AB의 길이가 몇 cm라는 걸 알 수 있어? 6cm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짓은 뭐야? 뭐야? 작도해야지. 각을 작도해야지. 그럼 이제 70도부터 데려올게. 얘들아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양끝각이다. 양끝각.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이 여기다가 70도 그리고 이런 거 아니야. 한 변에 대해서 양끝각이니까 여기 70도, 여기 80도 이렇게 가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컴퍼스를 적당하게 크기를 벌려서 원의 일부를 여기다 그려주세요. 원의 일부를 여기다 그립니다. 자, 그래서 원의 일부를 쫙 그렸어. 그랬더니 여기 교점 생겼어.
그럼 적당한 걸로 벌려놨을 때 얘 움직이지 않고 다시 여기 데려와야 된다 그랬어. 맞아? 그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시 여기다 데려왔어요. 이렇게요. 여기 교점 하나 생겼네요. 그죠? 자,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 어떻게 해? 각을 측정해야지. 70도를 측정할 거 어떻게 해? 이제 여기서 움직여. 컴퍼스를. 요 벌어진 정도를 이제 요 교점과 교점에다가 바늘과 연필을 여기다가 두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데려온다. 어디다? 여기다 데려온다. 여기 데려오면 여기다 이렇게 그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으면 또 여기 교점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럼 얘들아 여기 생기니까 여기 점 찍어. 그러면 요 A라는 점과 요 파란색 점을 뭘로? 눈금 없는 자로 연결하는겨. 연결. 그럼 여기 각이 몇 도가 된다? 70도가 된다. 그럼 이제 다음 80도. 80도도 갈 거야. 또 이제 적당하게 벌려. 내 마음대로. 적당하게 벌려서 여기다 이렇게 또 원의 일부를 그려. 친구들아. 원의 일부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여기에 점 찍고 여기 점 찍어. 그죠? 그러면 이 적당하게 벌려진 거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다시 여기다 데려와야 돼. B에다가. 그럼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원의 일부를 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원의 일부를 그릴게. 얘들아. 내가 얘 적당하게 벌려서 이렇게 원의 일부 만든 그 사이즈 그대로 여기다가 데려와서 여기다가 또 이렇게 적당하게 긋는 거야. 얘들아. 그럼 그으면은 여기 또 교점 생겼어? 안 생겼어? 여기 또 교점 생겼어.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 각을 작도해야지. 각을 작도해. 80도를 작도해. 그럼 80도는 어떻게 해? 여기 벌어진 교점. 바늘 놓고 연필 놓고. 그럼 요 벌어진 크기가 80도라는 각의 크기야. 그럼 80도라는 각의 크기를 여기다 데려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늘을 여기다 두고 그 원을 여기다가 데리고 와야 돼요. 여기다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의 모양이 여기다 바늘을 놨으니까 벌어진 정도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교점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여기 교점 생겼어요. 그럼 노란색과 파란색을 어떻게 해요? 노란색 점과 파란색 점을 어떻게 해요? 눈구멍 자로 이어요. 그 눈구멍 자로 이었어. 이렇게. 그럼 여기가 80도라니까? 그럼 여기 교점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 그 꼭지점 A, B, C가 생긴 삼각형이 됐다 이 말인 거야. 그럼 봐봐. 순서 지금 다 외웠지? 다 외웠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돼야 안 돼요? 너무 쉽죠. 그래서 순서를 막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거대로 얘들아 교과서마다 출판사마다 문제집마다 그 순서가 좀 달라.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용어가 달라. 그러니까 그럼 그때마다 그걸 다 외울 거야?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본다는 거죠. 머릿속에서. 알겠죠?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삼각형을 세 가지로 이용해서 작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두 번째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세 번째는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결국엔 삼각형이 어떨 때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삼각형이 어떨 때 만들어진다? 다른 말로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첫 번째,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어. 세 변의 길이가 있으면 무조건 삼각형이 결정된다 이 얘기인데 전제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정확하죠.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짧아야지만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 두 번째는 그럼 뭐예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중요한 거야. 그 끼인 각. 알겠죠? 그 끼인 각이 중요한 거야. 내가 두 변을 줬는데 갑자기 생뚱하게 이 각을 줬어. 그럼 삼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 끼인 각이 주어지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끼인 각. 자, 세 번째는 삼각형이 세 번째로 결정되는 조건은 뭐냐면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에서는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이 무조건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한 변의 길이와 이 각의 크기를 요거를 내가 10cm 줬고 요 각의 크기를 70도라고 줬어. 근데 여기 각의 크기가 80도래. 선생님 그럼 양 끝각이 아닌데요? 아니죠. 우리가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 하면 몇 도예요? 180도니까 이미 여기 각을 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 두 각의 크기가 주어져도 나머지 한 각의 크기가 주어진 것이긴 한데 정확한 표현 방법으로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그럼 질문할게요.
세각을 줬어. 합이 180도인 세각을 줬어. 그럼 삼각형 만들 수 있어? 아니야.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어. 하나로 못 만들어. 세각의 크기가 주어졌어. 예를 들어 60도, 60도, 60도 이렇게 된 정삼각형을 그려보래. 그럼 정삼각형 종류 어떤 친구는 1cm인 정삼각형을 그릴 수 있고 어떤 친구는 5cm의 정삼각형을 그릴 수 있고 그치? 그러니까 세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땐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요 세 가지 조건이 다음 시간에 다뤘던 뭐였어? 합동 조건이랑 똑같았어. 왜? 두 도형이 합동이니까 이 도형을 똑같이 작도해서 옆에다 합동인 걸 그릴 수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끊었다가 다각형으로 갑니다.